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화제가 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도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괜찮죠? 아직까지도요. 상하프론테크가 9% 넘는 상승세,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상승으로 이끈 LG화학도 상승폭 더 키워놨네요. 3% 넘는 상승 진행됩니다. LG화학과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함께 배터리 합작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이렇게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텔콘 RF제약도 볼까요? 최대 주주인 엠마우스 라이프사이언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강세를 보였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미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 업체와 이 엠마우스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주총에서 이 관련 내용이 통과가 되면 합병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합병이 완료되면 지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이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텔콘 RF제약도 덩달아 상승세입니다. 3%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볼게요. 10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확인하셨었습니까? 0.7%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0만 5,500원 올라 있는데요. 유럽에서 지금 그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서 류마티스 학회가 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이 램시마 SC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안전성에서도 또 유효성에서도 괜찮다라는 결과를 내놨고 또다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20만 5,500원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4%대 상승. 사실 어제는 낙폭이 좀 컸는데 그 어제의 낙폭을 바로 또 하루 만에 메워버리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연초 대비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뚜렷한 개별 호재가 있다기보다 외국인 수급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그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꾸준히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의 움직임 앞으로도 추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74,900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비즈니스온 어제도 사실 특징주로 저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뉴스가 어제 전해져 왔었고요.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온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눈치 보기 장세 펼치고 있지만요. 2주 전 이 시간에 강력히 이 종목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신 우리 송병주 전문가가 오늘 옆에 계시거든요.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지 추적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주가도 확인할까요? 6%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대가 참 많다라고 하면서도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그겁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그 게임, 하나의 게임에 펄어비스가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최근 신작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의존도가 다양하게 분산이 될 것이다. 이제 그동안에 디스카운트 됐던 거 제자리 찾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22만 3,900원까지 올라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낙폭 많이 줄였네요. 삼성전자는 1% 약세, 하이닉스 장도 3% 넘게 밀렸었잖아요. 지금은 63,900원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이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안 좋은 얘기들 일색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쪽 먼저 챙겨볼게요. 네. 일단은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시장 영향에 대한 오늘 만기일로 인한 그렇죠. 영향도 무시는 못할 것 같고 예. 뭐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이제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물 시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의 그 변동성을 통해서 파생 시장 쪽에서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전부터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다. 특히나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했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를 가장 쉽게 흔들 수 있는 게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억지로 찍어 눌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가 오후장에는 그래도 좀 말아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는 네. 코스닥 시장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그렇게 적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전반적인 뭐 글로벌 증시 나쁘지 않지만 오늘 이제 동시만기일이라는 특수 때문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뭐 호재와 악재가 여러 가지 겹쳐져 있죠. 특히나 이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화해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 업체들이 상당히 딜레마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게 반화해로 가야 되냐 또는 이제 화해가 또 이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상당히 좀 많이 했을 텐데 결국 이제 화해가 100기를 좀 들었죠. 이 신제품 노트북 생산을 중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중국이 한 발짝 물러섰네라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주요 매출의 20%에서 30%는 화해 쪽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의 이런 주요 상품의 생산 중단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또 악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호재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화해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업체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AMD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텔 다음으로 CPU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랑 AMD랑 손을 잡았어요. AMD가 이렇게 말했죠. 화해가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미국에 또 반기를 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랑 결국엔 이제 손을 잡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AMD는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 쪽을 하고 삼성전자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을 양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모멘텀은 조금 더 강화가 됐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하락으로 인해서 굳이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역시나 대외적인 변수,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가 많겠죠. 박스권 장세는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에서 좋아요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도 오케이를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단일 상품으로 팔고 있는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둘 중 하나 고르자면은 삼성전자를 그래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송명주 전문가의 종목 비즈니스 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때 살 걸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겠죠. 지금 그때 말씀 주셨던 때 기점으로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지금 주가 수준이 거의 약 30% 가까이 오른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해요. 좀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윗꼬리가 좀 너무 길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 27%라고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15% 이상은 좀 챙기시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즈니스온 그리고 더존비주원이라는 종목도 추천을 드렸는데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좋다.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요. 얘들이 이제 100만 원짜리를 팔면은 40만 원씩 남겨 먹습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44%, 순이익률도 43% 정도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5%가 채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팔면은 5만 원도 못 남기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경영권 인수와 마찬가지로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 부사채 지금 총 2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 비즈니스온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주고 이런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채를 발행했고 이 사채 공시를 좀 보시면은 이자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기업에 대한 성장성 믿고 주가가 올라갈 걸 믿으니까 우리는 이자 안 받을게. 우리는 시세 차익만 가져가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주가의 상승은 역시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얘네들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술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기술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카카오톡 쓰다가 갑자기 다른 메신저로 쉽게 못 옮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 점유율 60% 정도 가져가고 있는 이 비즈니스온의 플랫폼을 쉽게 기업들이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표준화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꾸준한 캐시플로우 역할이 돼줄 수 있고 이번 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한번 도와드린다면은 현재 쌍바닥 구간을 한번 만들었어요. 작년 10월 달과
이번 5월 달에 쌍바닥 구간 한번 만들고 박스권입니다. 아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매수를 하셔라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고 14,000원까지 14,000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신다면 저는 전고점 라인인 25,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좋아요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좀 눌림 나올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여전히 예. 2주 전과 동일한 시각으로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추후 움직임 보면서 저희가 한 번 더 또 나오실 때 AS 중간중간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자, 2분기에 대한 실적, 실적에 대한 얘기들 뭐 여전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예.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네. 종목만큼은 그렇게 사는 이유,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제가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는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네. 작년에 덴티움이 완전 날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장 점유율 보면은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덴티움이 왜 더 잘 갈까?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리고 뭐 시장 점유율은 좋지만 선제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중국이라던가 미국, 해외 법인 쪽에서 이제 법인 설립 비용이라던가 판관비 쪽에서의 부담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비용에 대한 효과가 지금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많이 포화해요. 왜냐면은 이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버스라든가 지하철 뭐 임플란트 하나에 뭐 50만 원, 90만 원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많은 그러니까 기술 자체 진입 장벽 자체가 엄청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좀 많이 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작년에 중국에다 투자를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최근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죠. 노인분들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이제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임플란트가 사실 싸지 않기 때문에 가격 부담 때문에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월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월봉상 본다면은 2015년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다 지난달에 이 추세를 꺾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좀 잡는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월봉상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이 상당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보다는 네. 65,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던가 또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신고가를 노리는 방향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절한 매수 가격만 잡는다면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그렇죠. 찍어도 괜찮을까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 강하고요. 오늘 뭐 오스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덴티움 같은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다 강하긴 하네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구간 따라붙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다음은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이 뭐 출시가 되고 네. 그로 인한 기대가 엄청 크고라고 했었던 게 이제 뭐 정말 그래서 펄어비스 그렇죠. 많이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딱히 그런 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양한 게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럼 주가는 제자리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게임들도 성과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어떤 판단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펄어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때 원게임 리스크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은 사막 너무 잘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지금 네이버에다가 게임 순위라고 치면은 7위 정도 나옵니다. 7위 탑10 안에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견저하고 팬덤층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신작에 대한 이런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이 펄어비스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한 3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욕구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됐던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뭐 이제 뭐 게임 중독이 질병이니 아니니 이런 걸로 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 WHO에서 이거를 질병이다라고 등재를 시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는 주가는 올랐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게 중독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다만 이 게임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좀 과금을 많이 유도한다던가 그러한 시스템들은 조금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게임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중국에 진출 못했던 그런 리스크들에 대한 뭐 이런 주가는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작이 뭐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던가 콘솔 버전도 나오고 프로젝트 V, 프로젝트 K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그 게임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게임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게임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관건인 게 중국 시장은 역시나 좀 막혀 있거든요. 중국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네이버 접속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미중 간의 관계 사이에서 껴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역시나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신작이 엄청나게 대박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게임들의 그 결과, 평가들을 좀 눈여겨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럼 좋아요 찍지는 말까요? 글쎄요라는 의견 글쎄요 드리도록 정도. 하겠습니다. 예. 추후 그 결과들, 뉴스들 확인을 하면서 펄어비스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도 좋고 비즈니스온도 좋고 삼전 하이닉스도 좋고 네.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 내일장 탑픽 하나만 갈게요. 어떤 걸로 갈까요? 2주 연속으로 비즈니스 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여겨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그 수익률이 더 누적될 수 있을까? 저희도 네. 기대 걸고 한번 지켜볼게요. 오늘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